오늘 저는 여러분들께서 숏폼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눈을 돈이 보이는 눈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인생까지 통째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덤으로 담배까지 끊으시는 분들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반갑습니다. 신국부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손가락으로 화면 스크롤하고 계시죠? 제 영상을 시청하시면서도 추천 영상으로 뭐가 있는지 아니면 댓글에 뭐가 달렸는지 확인하고 계시지 않나요? 안 보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다 보입니다. 만약에 그 행위 중 하나라도 하고 계시다가 들켰다면 이왕 들킨 김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3개 중에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 릴스 잠깐 보려고 눌렀는데 한두 시간은 기본적으로 순간 삭제되어 버립니다. 넷플릭스 한 편 봐야지 하고 켰다가 정주행하고 앉아 있습니다. 잘라고 누웠는데 알람이 울려서 봤더니 유튜브 쇼츠입니다. 제목에서부터 확 와닿습니다. AI, 인간, 최근 쇼츠로 난리난 댄스 미녀의 실체 공개. 하나만 보고 자야지 라면 누르는 순간 들어누운 채로 새벽이 밝아오는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이러한 영상은 폰에 중독되었거나 지능이 떨어져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바로 뇌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에 중독되었기 때문입니다. 도파민 중독은 합성 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뇌과학자든 의사든 심리학자든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술을 마시면 취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도박 중독에 빠지는 이유도 도파민 때문이라고 정신건강의학과 신영철 교수님도 유퀴즈에 출연하셔서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앗아가고 있는 숏폼 영상들 또한 도파민 반응을 계속 자극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는 드물 겁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그렇게 시간이 사라지는 현상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지금 살아서 돌아온다면 상대성 이론을 숏대성 이론으로 재정의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도파민 중독의 실체를 인지하고 있으며 숏폼 콘텐츠를 의식적으로 적절히 조절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숏폼 영상 중독자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현재 저의 시간을 오롯이 저를 위해서 사용하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백수란 말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서 숏폼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눈을 돈이 보이는 눈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뭔 개소린가 싶죠? 명상을 하세요. 또는 찬물로 샤워를 하세요. 취미 활동이나 운동과 같은 신체적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세요. 라는 처방전들이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 뻔한 말들은 굳이 의사가 아니더라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떠들어대는 권위자들보다 제가 훨씬 더 살갗에 와닿는 현실적인 처방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네가 뭔데 처방을 내리니 많이 하노?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심리학자도 전문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숏폼 콘텐츠 생산자이자 여러분들과 같은 콘텐츠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같은 경험을 해왔고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뻔한 말씀들을 하시길래 색다른 관점으로 저의 입장을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인생까지 통째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덤으로 담배까지 끊으시는 분들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쇼츠 본다고 해서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도파민 중독 현상으로 인해 벌어지는 일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울증, 정서적 불안정, 집중력 부족, 자제력 상실, 쇼핑 중독, 시간 관리 능력 상실, 외로움, 대인관계 소홀 등등 밝혀진 사실만 하더라도 10가지가 훌쩍 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도파민 중독으로 인해 벌어지는 일들인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부분 도파민 중독에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행위라든지 조금 먼 미래의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필요한 인내와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즉각적인 만족과 보상에 뇌가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꾸준하게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안 그래도 뇌는 편한 것만 찾아 나서고 최적화하기를 원하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예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감정의 기복이 심한 청소년들이나 연령대가 낮은 어린이들은 훨씬 더 취약합니다. 오늘의 제 영상은 어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봐야 할 영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꾸준하지 못한 본인을 돌아보면서 자책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의지는 박약하고 작심삼일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 탓이 아닙니다. 뇌 탓입니다. 찰스 두이그는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 습관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는지에 대한 심각하고 복잡한 주제를 초등학교 1학년도 이해하기 쉽게 흥미진진하게 풀어놓았습니다. 700여 편의 논문 그리고 300여 명이 넘는 과학자와 경영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습관이 형성되는 과정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대충 알고 계실 겁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버릇이라는 단어와 유사하거든요. 버릇은 순우리말이고 습관은 한자어입니다. 우리 뇌의 습관이 형성되는 과정은 총 3단계의 고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시스템화되어 있다는 소리죠. 1단계는 신호인데 이 신호는 우리 뇌에게 자동 모드로 들어가서 어떤 습관을 사용하라고 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일종의 방아쇠 역할인 거죠. 믹스커피를 보면 담배가 땡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2단계는 반복 행동입니다. 그 방아쇠가 당겨졌다면 나도 모르게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있는 것이죠. 반복 행동은 몸의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심리 상태나 감정의 변화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 보상입니다. 니코틴이 피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면서 몽롱한 느낌으로 보상을 받는 거죠. 스트레스가 풀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보상은 뇌가 이 특정한 고리를 앞으로도 계속 기억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동화되어버린 반복 행동은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서 벗어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버립니다. 여기서 습관과 중독을 혼동하기도 하는데 엄연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자동화된 상태가 습관이라면 뭔가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상태가 중독입니다. 둘의 차이는 금단 현상의 유무입니다. 릴스 안 봐도 금단 현상 안 일어난다고요? 쇼츠 안 봐도 살아가는데 문제 없다고요?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증, 정서적 불안정, 집중력 부족, 자제력 상실, 쇼핑 중독 등등이 일어난다고 말입니다. 가장 직관적인 예로 누워서 2시간 동안 쇼츠만 보다가 이제 그만 봐야겠다고 폰을 끄자마자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폰을 다시 집어들고 카톡에 뭐가 와있나 확인합니다. 바로 정서적 불안정이죠. 도파민이 더 큰 자극을 원하는데 갑자기 끊어지는 바람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즉 신호, 반복 행동, 보상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이 시스템은 점점 기계적으로 변해가고 신경다발이 더욱 강력해지고 굵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습관을 떨쳐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튼튼해진 신경다발을 죽을 때까지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 습관 패턴이 우리 몸에 최적화되어 버리고 무의식의 영역에 자리 잡게 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훔치고 나가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평생 살아가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다고 해결책이 영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몸속에 눌러앉은 습관들은 우리 허락을 막고 나타나는 녀석들이 아닙니다. 세 부분 중 하나라도 손을 보면 언제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신호와 보상을 찾아내면 반복 행동을 바꾸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담배 피우고 싶다는 신호가 불이 켜졌을 때 그 신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회용 라이터를 주었다거나 믹스 커피 냄새를 맡았다거나 담배 피는 사람을 보았다거나 짜증이 난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차 타기 전에 그리고 차에 탔을 때 신호 걸렸을 때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가장 유명한 3대 땡이 있죠. 일명 식후불련초 식후땡입니다. 그리고 모닝땡, 나머지 하나는 19금이라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눈에 보이거나 냄새를 맡거나 촉각으로 느껴지거나 모든 오감이 살아있는 한 담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신호가 들어왔을 때 이제부터는 반복 행동을 다른 걸로 대체하면 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그 신호가 떨어졌을 때 알라딘에 들어가서 중고책을 샀습니다. 읽든 안 읽든 담배값 대신 책을 주문했습니다. 물론 한 번만에 잘 되지는 않았고요. 그렇게 저의 책상 주변으로 읽지 않는 책들이 쌓여가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담배값과 책값이 동시에 나가다 보니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나서 그렇게 쌓여있는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단 한 대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책을 못 끊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그것을 다시 할 이유는 사라집니다. 담배 피고 나면 흡연자 본인은 구수한 냄새라고 하는데 비흡연자에게는 꼬리한 냄새가 나거든요. 흡연자랑 엘리베이터 같이 타면 진짜 잡아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것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저도 그랬단 말이잖아요. 본인에게만 만족스러운 보상을 하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책 얘기를 드리려고 함이 아니고요. 드리고자 하는 말은 나쁜 중독에 빠져 있더라도 반복 행동을 좋은 중독으로 치환해서 갈아 끼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작심 3일이라고 해도 3일로는 택도 없고요. 부정적인 생각이 힘을 잃기 시작하는 시점은 적어도 21일부터라고 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형외과 의사 맥스웰 몰츠가 성공의 법칙에서 밝혔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들의 성형수술을 많이 담당했는데 코가 뒤틀린 환자부터 팔다리가 절단된 환자까지 수술 후 그들의 의식과 행동 변화를 관찰하는데 21일 이후에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즉 21일은 생각이 의심, 고정관념을 담당하는 대뇌피질과 두려움, 불안을 담당하는 대뇌 변형계를 거쳐 습관을 관장하는 뇌관까지 가는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담배 끊겠다고 마음먹고 최소 21일은 버텨야 그나마 뇌가 담배 생각이 안 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몸에 배게 하려면 66일을 더 반복해야 하고요.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총 3개월 정도는 의식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참으란 말이 아니라 담배를 피고 난 이후 보상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뇌에 심어주거나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반복 행동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찾아오십시오. 연변 원자력 연구소 지하.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 해서 도파민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끼면서 행복에 젖어 있는 상태로 말입니다. 하지만 목표나 계획을 세울 때도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2번 나온다는 얘기죠. 목표 세울 때 한 번, 이루었을 때 한 번. 소풍 가기 전날 설레는 것처럼 말입니다. 뭐든지 처음에 의욕이 앞서 있거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열정을 내뿜는 이유도 설명이 되겠죠. 그리고 계획했던 그 목표를 이루게 되면 성취감도 느끼고 동기부여가 되면서 더 높은 차원의 도전도 이어서 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심리적 기제는 유튜브
유튜브 쇼츠와 같은 빠르고 짧은 형태의 콘텐츠 소비에도 완벽하게 적용됩니다. 쇼츠는 사용자에게 만족감을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신속하게 제공을 하거든요.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게 해버립니다. 또한 쇼츠 콘텐츠는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소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바쁜 일상 속에서도 즐길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바로 보상 부분입니다. 그럼 쇼츠를 보게 만드는 신호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지하철이나 버스로 이동할 때, 또는 누군가를 기다릴 때, 건널목 신호 대기 중이거나 커피 시켜놓고 기다릴 때, 재활용 쓰레기 버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 등등은 습관 시스템의 제1단계, 즉 신호가 됩니다. 그 신호와 보상을 연결짓는 반복 행동 중 하나가 바로 쇼폼 영상입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5만 대만 감정을 다 불러일으킵니다. 그 순간만큼은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통을 줄여줍니다. 잠깐이라도 우리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잊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쇼폼 영상을 대체할 수 있는 물건 또는 서비스가 이 지구상에 존재할까요? 키우는 반려동물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마누라가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공짜이기 때문에 만족감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기까지 당신의 삶의 방향을 이끄는 것,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른다. 구스타프 칼 융. 그래, 이제 원리도 알겠고 도파민이 뭔지도 알겠으니 어떡하란 말이냐 라고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올 겁니다. 뇌과학자나 의사가 내놓는 뻔한 대답 말고 색다른 관점을 내놓기나 하면 될 것이지 뭔 말이 많냐고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저는 그 해답을 19세기 후반 프랑스 소설가이자 단편 작가인 모파상에서 찾았습니다. 모파상의 작품은 당시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갑자기 프랑스 작가를 예로 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펠탑이 1889년 파리 만국 박람회를 기념하여 세워졌을 때 이 거대한 구조물에 대한 의견은 매우 분분했습니다. 많은 파리지앵과 예술가들이 에펠탑의 디자인과 외관을 혐오했거든요. 그것을 파리의 아름다움을 해치는 흉물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모파상 역시 이러한 비판자들 중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파상은 에펠탑을 그토록 혐오했기 때문에 파리 어디에서나 보이는 이 탑을 피해서 에펠탑의 식당에서 점심을 자주 먹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의 논리는 에펠탑 안에 있을 때만이 에펠탑을 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감이 살짝 오십니까? 모두가 쇼폼 콘텐츠 소비에 중독되어 있는 지금 쇼폼 콘텐츠 생산자로 전환을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단군 이래에 있었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유튜브 쇼츠와 같이 짧은 콘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 도파민 중독의 고리를 끊고 빠져나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따라올 보상들이 한 가지가 아니라 수십 가지라면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저의 전자책 1권에서도 밝혔던 15가지 수익화 모델 이외에도 훨씬 많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튜브 광고 수익만 알고 있죠. 조금 더 나아간다면 쿠팡 파트너스와 같은 제휴 마케팅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 광고 수익은 사실 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수익화 모델을 잘 연결짓지 못합니다. 그냥 아무런 전략 없이 막무가내로 시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모파상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단순히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해결해 나가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내보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수준의 창조적 자유와 표현의 기회가 활짝 열렸습니다. AI 덕분에 그 속도는 더 빨라졌죠. 그렇다고 오직 돈만 보고서 자극적인 쇼폼 영상을 마구잡이로 만들어내란 소리가 아니고요. 어른으로서 좀 더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뛰어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서 빨리 움직입시다.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3가지 중에 하나만 해주셔도 오늘 할 일 다 하신 겁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네, 엄마. 니 언제부터 담배 폈노? 네? 엄마가 니 담배 쳐 사 피우라고 대학 등록금 떼주고 용돈 줬는지 알아? 끊은 지 좀 됐습니다.